B가 또 울어요. 또 울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D랑 헤어지려고 했다. 헤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겠다. 이 D라는 여자가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여자라서 나랑 헤어지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줘라. 네, 안녕하세요. 사랑할 결혼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여원 박수연 변호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 박수연 변호사입니다. 저희 여원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사건은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 있었잖아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네, 봤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드라마 명대사 중에 저 하나 맞춰볼게요. 어떤 거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역시 살리셔가지고 맞아요. 그 명대사가 생각이 났던 사건이라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성분을 A라고 하고 남성분을 B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A랑 B는 10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연애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시간 대부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네. 결혼을 한 이후에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게 임신이 잘 안 됐어요. 결혼을 하고 좀 빨리 아이를 낳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됐고 네. 그래서 당시에도 30대 초반으로 뭐 많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시험관 시술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험관 시술도 한 번에 된 것은 아니었고 네. 여러 번 실패를 하다가 한 5번째쯤에 다행히 성공을 했어요. 네네. 성공했고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A 같은 경우에는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퇴교하면서 이 출산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는 뭐 A, B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었죠. 그렇죠. 노력한 거에 또 성공도 하셨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한편 이 B에게, 이 남편에게는 가장 친한 그 남자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네. 이 친구들끼리는 이제 그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던 친구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A도 뭐 B를 워낙에 오래 만났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B가 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뭐 어디 가냐 뭐 하냐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뭐 잘 다녀와라 라고 해서 내보내고는 했습니다. 그 정도 오래 만난 정도면 친구들 관계도 다 아니까 A가 B를 엄청 믿고 또 신뢰하는 관계였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건이 이제 발생한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그날이 있어야죠. 네. 그날 네. B가 그 남자친구들 중에 한 명인 C를 만나러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를. 네. 네네. A는 당연히 뭐 다녀와라 라고 말을 하고 보내줬고 네. 나가고 몇 시간 뒤에 C의 여자친구에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문자가 와서는 이제 임신 소식을 이제 들었다라고 하면서 축하한다라는 문자였고 뭐 A는 오늘 B랑 C랑 만난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전달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묻다가 별 생각 없이 근데 오늘은 B랑 C랑 만나서 뭐 하고 논대? 라고 물어봤는데 C가 그렇게 만난대? C의 여자친구가 그렇죠. 만났대? 정확히는 저 지금 데이트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저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그 B는 어디 간 거예요 또?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했겠죠. A는 네. 대체 B는 어디로 갔을까? 왜 네.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혼자 계속 이제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네. 그날 B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잠이 들었죠. 네. A는 B의 핸드폰을 보게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군요. 궁금하잖아요. 네, 봐야죠. 네. 안 된대, 이게, 참았어야 되나? 아니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네, 열었습니다. 네. 열어봤더니 B가 D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네. 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니 뭐 이제 예상이 되는 얘기기는 한데 네. B와 D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연락을 주고 받아왔고요. 네. 계속 만났고 네. 모텔도 가고 네. 술도 마시고 네. 이제 그랬던 사이였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겠다라고 나갔던 그 날들이 결국은 이 D라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갔던 곳이었습니다. 와. 근데 거기에는 뭐 여기까지도 정말 충격적인 일인 건데 네. A로서는 좀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A 입장에서 이제 사실 그랬던 거기는 한데 네. 이 B와 D가 나눈 문자 내용을 보면은 네. 지금 A가 임신 중에 있잖아요. 네.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나는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날이 지금 얼마나 남았지?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네.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D-Day라고 정한 거예요. 이 D-Day가 본인들이 헤어질 날이에요. 그러니까 소름 끼쳤어, 나 지금. 모든 상황을 사실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이 D라는 여자도 모두 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날 날이 이제 두 사람이서 뭐 이제 200일 남았다, 170일 남았다,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냐. 뭐 임신했으니까 충격을 줄 수 없으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헤어지겠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B와 D가 얘기를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B와 D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불륜인 거잖아요. 네. 이 불륜 관계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우리의 불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헤어져요? 그렇죠. 아이가 아. 태어나면 우리는 헤어진다. 오, 네네네. 우리 두 사람이 헤어지는 날을 D-Day로 정한 거예요. 헤어지는 날을 헤어지는 디데이로. 날을. 네. 와,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임신 한 20주 정도 되었을 때거든요. 얼마 안 됐을 때네요. 네, 이제 상황 파악을 다 했으니 네. A가 당연히 B를 깨워야죠. 네. 깨워서 이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자 B가 울면서 네. 이제 빕니다. 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사랑하고 음.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고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틀 정도가 지난 뒤에 B가 또 울어요. 또 왜요? 울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D랑 헤어지려고 했다. 음. 헤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겠다. 이 D라는 여자가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여자라서 나랑 헤어지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줘라. 임신한 여자한테요?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만 네가 기다려 달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집을 나갔어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갔어요? 그렇죠. D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네, D 여자 불쌍하대요. 본인 말로는 불쌍해서 내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 너무 소름 끼치는 얘기다. 그래서 A는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A는 이제 뭐 붙잡아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연락도 하고 시부모님께 찾아가서 좀 설득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돌아오지는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B랑 이혼을 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D라는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게 가능했죠. 그러니까 네, 두 가지 네, 네. 모두 가능했는데 네네. A는 그 중에 위자료 청구하는 것만 선택을 했어요. 아. 이 당시에는 이혼 소송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혹시라도 어쨌든 돌아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남편이 돌아올까봐 네, 아이의 돌아올 수도 아빠 있으니까. 자리를 좀 남겨두는 네, 거네요. 맞아요. 위자료는 어느 정도 측정이 됐을까요? 위자료는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 소송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니까 소장을 제출하니까 그 D라는 상간녀가 바로 답변서를 제출을 하면서 인정을 했어요. 맞다. 네네. 네, 인정을 하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화해 공고 결정이 나왔고 그 음. 화해 공고 결정대로 이게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끝났어요, 이게. 그럼 1,000만 원을 받고 그 위자료 청구만 되고 받고 끝난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럼 그 남편분은 돌아오셨나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신 네, 거예요? 맞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와, 근데 저는 아까 계속 얘기 들으면 소름 끼쳤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변명이 그렇죠. 남편분의 B라는 남자의 남편분의 변명이 그냥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차라리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좀 깨끗하게 조금 기다린다는 생각보다는 정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랑할게로는 하면서 여러들의 사례들을 보잖아요. 근데 되게 짧은 만남이라든지 이럴 때 더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남자를 만날 때 좀 오래 만나고 사귀어보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제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았어요. 저도 남편이랑 8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네네. 결혼했을 때가 뭐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시험관을 했어요. 아, 진짜 비슷하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았던 케이스라 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입도 되고 이제 그랬던 사건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오래 연애를 하고 만나는 게 뭔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하니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네. 이게 사건을 하다 보면은 뭐 10년 연애를 했어도 2, 3년 만에 헤어지는 커플들도 있고 네. 뭐 3개월 만에 결혼을 해도 잘 사는 부부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뭐 기간과 뭐 이혼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의 신뢰와 믿음으로 결혼 생활을 쭉 유지할 수 있는 게 제일 가장 행복한 건데 어찌됐든 오늘은 박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